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11번째 장 새로운 모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모색의 두 번째 부분을 읽어 가겠습니다. 11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2장이네요. 네, 새 한국당 창당 이라는 부분이고, 우리 책의 페이지는 240쪽에 해당합니다. 네, 새 한국당 창당 부제는요,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김우중을 밀어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민 후보를 영입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우중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라진 직후 나에 대해 뒤에서 계속 비난하고 있던 박철원을 힐튼호텔 일식당으로 불러 점심을 함께 먹었다. 그 자리에서 강영훈 전 총리와의 접촉을 서두르자고 합의했다. 10월 31일 아침 겨우 시간을 얻어 박철원과 함께 북아현동 강영훈 전 총리 댁으로 갔다. 저희가 찾아뵈러 온 것은 나라가 어지러운데 총리님 같이 경험도 많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운을 떼자 박철원이 마치 준비한 대사처럼 우리가 모시려는 국민 후보에 관해 설명했다. 강영훈은 사전에 박철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국민 후보론에 대해 본인도 여러 날 생각해봤는데 찬동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을 추대한다는 말을 듣고는 주저했다. 나는 돈도 조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총리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총리님께 돈까지 내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만드는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서시면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을 겁니다. 강 전 총리는 입을 쩝쩝 다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방 후 북한에 있을 때 반 김일성 운동 모임에 나간 일이 있어요. 그때 동료들이 네가 앞장서면 우리 모두 따라가겠다고 하기에 얼떨결에 내가 모임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어느 사이엔가 나를 따라오겠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버리고 나 혼자만 덜렁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가 서둘러 남아하게 된 동기가 되었지요. 우리는 옥신각신 말을 이었지만 이분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 전 총리 댁을 나서는데 부인이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저 양반을 그냥 조용히 살게 내버려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강영훈이란 분은요, 원래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 때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고, 당시 육군사관학교 5.16 쿠데타 지지 시위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아마 노태우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무총리로 추대하고자 했던 또 한 사람으로는 노신영 전 총리가 있었다. 그는 김용환이 설득하기로 했다. 얼마 후 노신영 전 총리로부터 또 거부 의사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국민 후보 추대 작업이 암초에 부닥치면서 신당 창당 준비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가장 강력한 권고는 박태준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였다. 민자당의 김영삼과 맞설 수 있는 후보는 뭐니뭐니 해도 정주영이야. 그런 메시지는 조용경 보좌관을 통해 장경우에게 계속 입력되었다. 그런가 하면 물밑으로는 민주당이 접근해 오기도 했다. 하나는 조승형 비서실장을 통해 오유방을 설득하는 라인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강창성을 통해서 완곡한 타진이 있었다. 그는 그때 민주당에 합류해 있었다. 김영삼이 당선되는 것을 정권교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민주화 세력을 배신하고 노태우 김종필과 손잡은 사람이다. 설령 그가 정권을 잡아도 이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으로 이어지는 만년 여당의 연장이지 정권교체는 아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는 김대중이 당선되어야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였다. 정치 명분에 철저한 오유방은 나에게 당장 결심하기 어렵겠지만 정주영보다는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여러 갈림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지지하는 창당 실무진들은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김영삼과의 경쟁에서 34%나 얻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나는 이런 주장의 공허함을 알고 있었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타협선은 일단 창당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도 오를 것이고 또 다른 변수도 생길 것이다. 그때 반 YS 진영 간의 합작이나 공동전선을 지향하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잠정적인 의견 일치를 보았고 창당 작업을 서둘렀다. 그동안 새한국당은 53개 지구당 위원장 후보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20개 지구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구당 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시 정당법상 중앙당 창당 요건은 48개 지구당의 창당이었다.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후보도 없는데 창당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일기도 했다. 나는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설명했다. 창당이 안 되면 당대당 합작으로 야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고 민자당 탈당파들이 제각기 흩어져 민주당과 국민당에 개별 입당하면 무슨 정치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박하면서 창당 작업을 진행했다. 그 무렵 국민당 정주영 후보도 새한국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 같다. 그는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기틀이 잡히면 내각제로 정치체제가 발전되는 것이 좋다 라면서 만일 새한국당이 합류의 조건으로 내각제 공약 제시를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정세 변화에 힘입어 11월 7일 새한국당 고문 및 창당준비위원 장단회의는 나를 대통령 후보로 잠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는 그간 대선 후보를 당외에서 영입하자고 노력했으나 더 이상 당외에 국민 후보가 될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서 당내에서 이종찬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데 공동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었다. 새한국당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올리고 있을 때 정주영 국민당 대표는 다른 한편에서 우리 측 최문식 창당준비위원장과 급속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월 9일 아침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정주영 대표와의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김 반대 세력들이 힘을 합하자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협상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이런 합의를 존중해 협상 대표로 이자헌, 장경우, 유수호 의원과 이동진 전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새한국당은 당대당 합당 절차를 염두에 두고 창당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1월 17일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 및 대통령 후보 선출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사실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합당 절차를 급속히 진행해야 했다. 그래서 새한국당의 4인과 국민당의 김정남, 김효영, 윤영탁, 변정일 의원이 매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통합 절차를 서둘러 협의했다. 며칠에 걸쳐 협의한 결과 문제가 몇 가지로 압축되었다. 첫째, 우리 측은 당명에서 우리의 새정치 이미지를 살려야 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합당으로 새로 태어나는 정당이 재벌당 이미지를 벗고 통합 효과도 극대화해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하자는 전략적 배려였다. 예컨대 새국민당 또는 새정치국민당 정도의 당명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합당 이후 정주영 대표가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낙선할 경우 당이 존속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한국당은 앞으로 당 운영에 상당한 지분이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계속적인 지원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른바 새정치 이념의 상징적인 제도 개혁, 이를테면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선거공영제, 국민발안제 등을 당의 공약에 넣자는 주장이었다. 이런 조건들을 놓고 국민당과 격론이 벌어졌으나 우리 측 요구가 오히려 국민당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받아 대체로 양해되었다. 다만 이런 합의들은 최종적으로 정 대표가 직접 결심할 사항이어서 숙제로 남아있었다.
이 표면적인 대화 외에 장경우 의원과 국민당 간의 별도의 물밑 대화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당대당 통합 형식을 취하기 위한 실무 협의였다. 이를 위해서 새한국당이 우선 창당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로 국민당과 통합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정당법상 당대당 통합을 이룰 수 있고 따라서 각 당의 재정 문제도 통합되기 때문이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에게는 남과 의논하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었다. 우리 당에는 그동안 모든 살림을 내가 해결해왔다. 인사동 당사를 얻는 데에 김용환 의원이 절반, 즉 2억 5천만 원을 냈을 뿐 그나마 그것도 나중에 다시 찾아갔지만 그 외의 창당 자금은 내가 더 맡았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수백억 원을 감춰두고 있던 사람도 실제 창당 작업에는 한 푼 내놓지 않고 큰 소리만 쳤다. 나는 경선 이후 그 시점까지 몇 개월간 소요된 자금을 얻는 데에 허덕였다. 이런 사정은 사무를 총괄하던 장경우만이 알고 있었다. 이는 공동대표나 후보 단일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였다. 바로 이 문제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로 적법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정당법상의 당대당 통합이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협상 대표들은 내가 선창당 후 통합을 고집하면 할수록 마치 그것이 통합을 방해하려고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운 것인 양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수기를 거듭했다. 결국 창당 대회를 약식이라도 열어야 합당이 가능할 것이므로 형식을 갖추자고 결론이 났다. 그런데 다음날 일이 크게 벌어졌다. 국민당과의 통합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편 유수호와 박철원 그리고 김우중 추대가 무산된 뒤 심기가 불편하던 김용환과 이자헌 그리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기 일쑤였던 한영수 등이 최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앞세워 국민당 정주영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당과 새한국당이 통합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 통합 합의서에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양측에 1인 공동대표를 두고 최고위원도 동수로 구성하며 집권 전반기 중 내각재견을 추진하고 통합당을 공당으로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 정 대표가 2천억 원의 정치발전기금을 출연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었다. 새한국당은 아직 정당법상의 창당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이렇게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정당법상으로는 현역 의원 몇 사람이 국민당에 입당한 것에 불과했다. 왜 이렇게 어설프게 야반도주식 행동을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급했을까? 그들에게는 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대통령 병에 걸려 국민당과의 통합을 내심 반대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 문제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의심했다. 물론 이런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부덕 탓이다. 그날은 하필이면 우당의 추모식 날이었다. 나는 이런저런 일로 사후 수습을 하느라 바빴다. 밤늦게 창당 절차를 마친 전국의 지구당 위원장들을 포함해 윤길중, 박종태 고문, 장경우, 이동진, 이영일, 오유방, 김현욱, 홍성우 등 중진들과 함께 비상창당준비위원회를 열어 사후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 3개 항이었다. 첫째, 몇 사람이 국민당으로 입당하면서 통합을 선언하는 것은 무효다. 정당법상의 당대당 통합이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 정강과 정책은 물론 당의 자산이나 조직까지 완전히 통합한다는 각 당 및 합동 수임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새한국당은 아직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물론이고 새한국당과 국민당 간의 통합에 필요한 적법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는 예정대로 정당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7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셋째,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당이 협상한 결과로 합의된 사항은 존중하고 아직도 유효하다. 11월 17일 오후 우리는 잠실 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강행했다. 대회에서 나는 대표 및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날 사실 마음속으로는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거창한 출범식을 열었다. 나는 그날 새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변화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의지에 의해 진정한 국민 정치 시대가 되어야 하는 이 중대한 고비에 저는 격변의 시대를 거쳐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이른 세대를 대표하여 대임을 맡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으로 교체되는 수직적 정권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와 야가 서로 정권을 교체하는 수평적 정권 교체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못하면 결국 일당의 영구 집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후 언론은 내가 양김 이제 수락연설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전당대회 후 언론은 내가 양김 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겉핥기 또는 잘못된 취재였다. 나는 그 순간부터 양김 청산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거기서 방향을 돌려 무능하고 부도덕한 준비가 안 된 김영삼에 맞서 야권이 연대해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용어는 내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 우리 정치가 이런 정권교체의 위협을 이뤄낸다면 일본보다 정치 발전에서 앞서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 시대적 과제만 달성된다면 나는 누구와도 연대해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새한국당이 그동안 국민당과 협상한 결과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는 전열을 정비했다. 여러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마음에서 일단 대통령 선거 전에 나서기로 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회에 박종태, 이동진 두 분을 보충했고 사무총장의 장경우, 정책위 의장의 오유방, 대변인의 이영희를 임명했다. 그 무렵 언론에 발표된 각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김영삼 28.7, 김대중 19.2, 정주영 7.7, 박찬종 5.9, 이종찬 5.4, 기타 0.8, 그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32.3%나 남아있었다. 나는 야권 연대만 잘하면 김영삼을 패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여러가지 해프닝이 잇따랐다.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인 김복동이 대구에 국민당에 입당하고자 은밀히 내려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안기부원들이 그를 납치해갔다. 김복동은 탈당의 뜻이 확고해 다음날 국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신당에 기웃거리던 정호용은 민자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정주영을 따라 국민당을 창당했던 김광일은 탈당했다.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물밑 거래와 이합 집산이 거듭되고 있었다. 11월 19일 민주당 강창성 의원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잠실 롯데월드에서 만났다. 그는 대단히 진지했다. 이 의원, 그동안 수고가 많은데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권을 한번 교체합시다. 이게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동안 김대중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또 호남에도 한번 기회를 주어야 지역 감정이 풀리지 않겠어요? 저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결단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중에는 김대중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당과의 통합협상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교섭 중에 몇 사람이 국민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선 창당부터 하자고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민주당의 협상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나는 다음날 오유방과 장경우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의했다. 오유방은 민주당과의 연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미 조승영 비서실장과 만나 그 길이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 하지만 장경우는 좀 더 선거운동을 해서 당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고 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0일 나는 독립기념관으로 갔다. 선거 전 출범을 알리는 행사였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었다. 독립선연들에게 쿼바디스를 고유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나는 정치적 위기에 서 있었다. 쿼바디스란 얘기는 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나는 선열들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다. 이는 나약해진 나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요 다짐이었다.
나는 주말에 등산과 예배를 번갈아 하며 유세팀을 편성했다. 홍성우는 어느 때보다 신이 났다. 유세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했다. 유세용 버스도 준비했다. 월요일부터 출진이다. 11월 23일 첫 날 오전에는 구리, 오후에는 양평에서 유세했다. 유세의 사회는 홍성우가 담당했다. 연사는 오유방, 김현욱과 이영일이 번갈아 맡았고 마지막 후보 연설로 막을 내렸다. 유세하는 동안 우리는 각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 다시 들여다봐도 대견하다. 당시 우리 캠프는 정책 기능이 매우 취약했는데도 주요 국가적 이슈나 지역 문제를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었다. 민자당 공약보다 우리의 것이 앞선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주요 언론에서 이를 한 줄도 실어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는가. 11월 25일 가수 이선희 양이 나를 위해 새한국당에 입당했다. 입당식에서 그는 나는 가수 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이종찬 후보와 새한국당이 마음에 들어서 입당했다 라며 산뜻한 연설을 했다. 그는 그날 이후 유세팀에 합류했고 가는 곳마다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도와준다고 한 이상 군더더기가 없었다. 11월 27일 청양 다시 읽겠습니다. 11월 27일 대천, 청양, 부여, 논산 유세를 마치고 저녁 때 KBS 녹화를 위해 상경했다. 그런데 장경우가 선거 캠프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정을 보고했다. 자금 고갈 때문이었다. 그동안 아내가 백방으로 뛰어 하루하루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지만 이제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발을 끄는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장경우는 알고 있었고 그도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작심하고 김우중을 만나러 방배동에 갔다. 그는 며칠 전까지 해외에 있었지만 이날은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다. 나는 신당 창당에 내 나름으로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당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신당 초기에 약속했던 대로는 어렵겠지만 나에게도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기 부탁한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내 심중에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면 나에게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잠재의식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냉담했다. 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부터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우정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상대로였다. 언젠가 자네도 오늘처럼 초라한 날을 기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눈물의 합당입니다. 11월 말부터 민주당과 국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왔다. 민주당 조승형 비서실장은 무게 있게 오유방을 설득했다. 오유방도 김대중과 더불어 민주화 대열로 가자고 주장했다. 국민당도 집요했다. 정몽준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그동안 대미 의원 외교에서 나와 더불어 많은 일을 했다. 당시 그는 수줍어했고 자기 표현에 서툴렀다. 우리 아버님은 정치 오래 안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옵니다. 저는 의원님과 함께 그 이후의 시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을 도와주십시오. 간곡한 권유였다. 여기 정몽준이네요. 정몽준. 정주영이 아니고 지금 제가 제대로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봉두환, 정남도 미리 국민당의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옛 민정당 시절같이 다시 일어나자고 권유했다. 이들의 진심이 담긴 권유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12월 1일 성남, 과천, 안양 등지에서 유세 중일 때 강창성으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안양역 유세를 마치고 상경해 그와 저녁 식사를 했다. 그가 보는 대선 판도는 이랬다. 여론조사에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 간의 격차가 처음 10%대에서 차츰 좁혀져 5%대에 육박했소. 이런 추세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5%를 보충하는 데 이 후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민자당 세력이 연대할 시기가 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꼭 대통령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를 찾으러 다녔지만 좌절됐습니다. 또 국민당과 당대당 통합을 위해 협상도 진행했지만 협상 진행 중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하셨으니 원론적으로 김대중 후보를 돕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겠습니까? 국민당과 당대당 통합교섭을 한 것처럼 민주당과도 상응한 협의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선배님이 먼저 민주당 쪽 의사를 모아주십시오. 하나는 이대로 나가면서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민자당을 집중 공격해 보수층 표를 분산시키는 방안,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하는 방안,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강창성과 이렇게 합의하고 귀가했다. 그날 밤 송현섭 의원이 집으로 찾아와 긴급 수혈을 해주어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이튿날인 12월 2일 아침, 나는 유세차 당사를 떠나면서 장경우 총장에게 전날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부평역 유세가 끝난 뒤 당사에 들러 다음날 유세 상황을 협의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날은 날씨도 을씨년스러웠고 해가 일찍 져서 날도 어두웠다. 골목길로 들어서서 막 차에서 내리려는데 장대같이 키가 크고 시커먼 점퍼를 입은 사나이가 나를 막아섰다. 당신 누구요? 실례합니다. 저는 나병식이라고 합니다. 잠깐 뵙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씨로 봐서 나를 해칠 사람 같지는 않아 일단 응접실로 안내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찾아뵙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몸을 녹이게 차를 대접하면서 그의 표정을 살폈다. 굵직한 그의 목소리에 호남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이북 말투가 아니어서 일단 안심하고 그의 다음 말을 듣고자 했다. 그는 자기소개부터 했다. 자기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왔고 민청학령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를 왜 내가 몰랐을까? 그는 열심히 말을 이어갔다. 이번 선거는 민주화 운동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김영삼 씨는 이제 기득권 세력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화의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대중 후보를 지원해 당선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숨에 말하면서 내가 민자당 내에서 김영삼과 대결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는 등 그간의 나의 정치 행로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긴 설명 끝에 그의 결론은 김대중 후보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선거운동 중인데 어떻게 돕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글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하여간 나 선생의 뜻은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글을 보낸 후 나는 전날 강창성 의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단일 후보 교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발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으니 김대중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는 생각도 했다. 12월 3일 강창성이 보좌관 편으로 서신을 전해왔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1. 1방안, 즉 각자 독자 선거운동보다 2방안, 즉 당대당 통합을 김대중이 결심했다. 2. 당대당 통합 조건으로 내세운 내각제는 간훈클럽 토론회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겠다. 3. 통합이 성사되면 대선 기간 후보는 김대중, 당대표 최고위원은 이종찬으로, 당선되면 당대표 이기택, 총리 박태준, 서울시장 이종찬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장경우, 오유방, 이영일 당무위원 우선 배려, 단시일 내에 박태준 영입 교섭 요망, 구체적 협의는 김원기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각줄 하나 읽겠습니다. 조선일보는 1992년 12월 3일자 이면 김대중은 그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분명히 지지한다. 14대 총선에서는 어느 당도 내각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14대 국회 말기에 공론을 일으켜 15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국민이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자녀 임기 포기가 옳다라고 나에게 약속한 바를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서신을 오유방과 장경우에게 보여주고 의논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다만 강창성이 그만한 것을 당내에서 요리해낼 수 있을지 의문시였다.
나는 지금도 당시 이런 김대중의 전략이 실현되었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쉽게 생각한다. 12월 3일 밤늦게 김원기 민주당 원내총무가 집으로 찾아왔다. 총재의 지시라며 당대당 통합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바짝 서두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우선 우리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를 위해 양당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도 동의하여 민주당의 한광옥, 우리 당의 장경우 사무총장이 접촉하게 했다. 김원기는 박태준 건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가 해외에 머물고 있으나 곧 연락해서 귀국을 종용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4일 아침 나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지방 유세를 떠나면서 장경우에게 김원기의 방문 사실을 전하고 주말까지 한강옥과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12월 6일 윤길중 고문과 박종태 최고위원을 모시고 아침 일찍 칼기편으로 광주로 내려갔다. 한평을 거쳐 신양파크 호텔에서 각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고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에 헌화했다. 그리고 광주 공원으로 가서 연설회를 가졌다. 군중 규모가 대단했다. 가장 신바람이 난 사람은 이영일이었다. 그는 한껏 기염을 토했다. 나는 정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번 대선에서 금권 정치를 하는 국민당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검찰권을 발동해 현대라는 기업을 집중 수사하는 민자당 정부의 관련 선거는 더 나쁘다고 하면서 지금 청와대가 중립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해외에 있는 박태준 총리를 지낸 노재봉을 집중막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민자당에서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 라고 폭로했다. 실제로 박태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었다. 네, 여기서 앞에 있는 왜 이영일이 신났나 이렇게 그 이영일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광주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고가 호남이기 때문에 광주 집회가 좀 커져서 기분이 좋았다. 면이 섰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KBS를 통해 방영된 아내의 선거 방송이 공전의 인기를 끌었다. 일요일 밤이라 시청률도 높았고 호소력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격려 전화가 쇄도했다. 12월 8일 경향신문의 강창성이 민주당과 새한국당의 후보 단일화 이명 교섭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강원도 유세 출발에 앞서 서울에 남은 장경우에게 내가 이틀간 서울을 비운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 및 통합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도록 주문했다. 그래야 선거운동을 하든 말든 처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12월 9일 강원에 이어 대구 유세가 끝날 즈음 나는 강창성의 두 번째 서신을 받았다. 비서관이 급히 대구까지 와서 전해준 것을 보면 심상치 않았다. 1. 민주당 내 사정이 당장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계파 갈등이 심하여 김대중 자신이 지금은 단안을 내릴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쳤다. 2. 민주당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당대당 통합하여 완전히 YS를 압도하면 상대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되어 지금의 승세 분위기를 잡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 민주당은 오히려 이종찬이 독자적으로 선전하여 보수계 표를 잠식하는 것이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이 어려워진 것이었다. 생각을 재정리해야 했다. 일단 남은 유세 일정을 진행했다. 남원, 전주, 군산, 이리, 호남 지역을 돌며 강행군을 벌였다. 의사의 응급조치를 받아가며 겨우 일정을 마쳤다. 12월 10일 밤 지칠 대로 지쳐서 상경했다. 장경우가 그날 낮 최문식과 윤길중 두 분이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최 의장께서 당대당 통합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마무리 짓도록 최종 결심해달라는 요구를 윤고문께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요? 국민당 사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국민당의 인기가 올라가자 당국이 현대에 대해 수사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국민당에 파견된 사람들까지 일일이 감시하며 선거운동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새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으로 기세를 올리자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선거대책위원들을 소집해 조창간담회를 합시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총점검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합시다. 나는 몸이 천근같이 무거움을 느꼈다. 나는 목욕을 하고 쓰러져 잤다. 12월 11일 아침 8시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조창 겸 회의를 했다. 그날 나의 일기다. 08시 청곡 윤길중 선대위원장 주재하에 조창 간담회가 있었다. 진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이 가장 유리한 편에 서서 이 국면을 탈피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런데 장경호가 일어나 그간 자기는 국민당과 막후 교섭을 했노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의외로 윤 위원장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출마를 선언해도 언제든지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다. 나는 이제 와서 후보 사퇴는 너무 시간이 지났다. 그대로 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우가 찬동했다. 그런데 장경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할 대로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부터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지구당으로 돌아가서 내가 맡은 지역만 열심히 하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다. 일시에 조용해졌다. 장경우같이 당선된 국회의원 1석의 비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국회의원직에서 낙선한 오유방, 김현욱은 모두가 묵묵부답. 장경우는 퇴장했다. 장경우에게 물론 미안했다. 그동안 그에게도 남모를 출혈이 많은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자동 산회가 되었다. 내가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윤길중 위원장과 박종태 선배가 잠시 이야기하자고 하여 기다렸다. 3시 남았다. 윤 위원장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나에게 했다. 이 후보, 그간의 노고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오. 당초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언제든 단일화 협상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내가 과거 진보당 할 때 죽산에게 신익희와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건의했고 그 중간에서 나도 이력을 했어요. 지금은 부도덕한 민자당의 김영삼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아요? 윤길중 위원장은 나의 정치적 멘토였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박종태 선배가 거들고 나섰다. 나도 한마디 하겠어요? 지난번 광주 유세 때 나도 그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따라갔었어요. 그분들이 이 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심을 알아보니 이번에 이 후보가 김대중을 도우면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협상이 깨졌습니다. 이번에 국민당과 단일화하면 김대중이나 정주영 두 사람 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이 후보는 밀고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분들의 충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사이 이동진 전 의원이 또 들어왔다. 그도 두 분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이 후보가 어떤 길을 가든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두 분 선배의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넷은 점심을 먹을 때까지 수기를 거듭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즉시 장경우 총장을 불러 국민당과 실무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너무 피곤하여 이발소에서 면도하면서 잠시 눈을 붙였다. 저녁 때 장경우는 국민당과 합의 내용을 들고 와서 윤길중 고문에게 보고했다. 대개 이런 내용들이었다. 하나, 정당법상의 당대당 통합을 실현한다. 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는 사퇴하고 양당은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대통령 선거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전당대회 등 당내 절차를 진행한다. 하나,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민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에 임한다. 하나, 대통령 선거 후 내각제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중대선거구제, 선거공영제, 국민발안제 등 정치개혁을 실현한다. 하나, 대통령 선거 이후 양당은 범국민 정당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 정주영 대표의 정치자금 발전기금 조성 공약을 존중한다. 하나, 당대당 통합 정신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양당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통합하여 운용한다. 그날 밤 9시 삼청동 현대영빈관에서 나와 정주영 대표가 만났다. 수행비서가 준비했는지 그는 합의서를 2장 들고 나왔다. 각자 이를 읽어본 뒤 정 대표가 먼저 서명했다. 나도 따라서 서명했다. 각각 하나씩 나누었다. 그 뒤 차를 한 잔 나누었다. 먼저 정 대표가 말을 꺼냈다. 합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셔야죠. 건강은 괜찮습니까? 나 젊어서부터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몸입니다. 요새 민자당에서 퍼뜨리는 말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같이 선거운동을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국내 조사도 참고하지만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지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건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집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합당 발표를 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나는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오후 5시에 당무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국민당과의 당대당 통합 사실을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 나갔다. 이미 예측한 그대로 당무위원들 반 이상이 반대했다. 장장 3시간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다행히 윤길중, 박종태, 이동진 세 분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가장 미안한 것은 장경우가 모든 모사를 꾸민 것으로 오해받는 대목이었다. 그는 구석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지막으로 오유방이 발언했다. 이해합니다. 창당 초기에 새한국당을 우선 결성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기로 한 것도 맞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리한 후보 쪽으로 밀자고 논의한 내용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에 정주영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의 결정에 부득이 동의하지만 저 자신은 이 기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홍성호도 오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 라며 따라 나갔다. 장내는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모두가 같이 가야 대통령 선거 후 우리가 원하는 새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실망을 받은 사람은 저입니다. 정치 생명도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지지하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대단히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부터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해야죠. 함께 고난의 길을 갑시다. 나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로 당무위원들이 결국 통합 결의에 찬동했다. 우리는 모두 울적한 마음에 근처 파주옥으로 몰려가 식사를 겸해 소주를 많이 마셨다. 12월 13일 일요일 조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에 들어선 순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나에게는 한마디 의논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다들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종찬은 정치적으로 죽었다고들 해요. 그런데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동안 내내 롯데호텔에서 당 간부들과 의논하면서 한 번도 집에 전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는 사모님의 목소리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철우도 화가 나서 난리를 치고 친구들과 나가버렸어요. 그간 아들 철우는 친구들을 조직해 유세정책팀을 구성하고 동숭동 우당기념관에서 밤을 새우며 뒷받침해왔다. 후보를 사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허망했겠는가. 나의 실수였다.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다니. 이런 경솔한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후회 막급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네이만 갈아입고 묵묵히 집을 나섰다. 그날 오후 2시 지구당 위원장과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지구당 위원장만 50명이 넘었다. 그동안 선거운동에 열심히 뛴 청년 여성분과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넘었다. 회의장 분위기는 말 하나하나 살벌했다. 장경우의 불참으로 백청수 사무차장이 경과보고를 했지만 말이 끝나기 전에 지구당 위원장들이 발언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오늘까지 우리는 굶어가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당을 팔아먹은지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지만 누가 이것을 믿어요? 재벌에게 당을 팔아먹은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성의 항의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나는 끝까지 그들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청년들을 이끌고 오늘날까지 달려온 김태국은 땅을 치며 엉엉 울었다. 약 1시간의 소동 속에 나는 미동도 않고 그들의 발언을 다 들었다.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이동진 의원이 발언권을 얻었다. 이제 여러분의 충정 어린 말씀 다 들었습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엉터리 3당 합당을 해서 후보가 된 김영삼의 집권을 막는 일이지요.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국민과 새한국당이 끝까지 가서 표가 분산되면 김영삼한테만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민정당을 지켜왔고 3당 합당 이후에는 나를 지지해준 동지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왜 국민당과 통합하는 겁니까? 발언자는 호남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았다. 그동안 우리는 부도덕한 김영삼 후보에게 반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른 당과도 물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사정이 있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설령 내가 이번에 살신성인해서 물러나도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에겐 재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분위기는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때 위원장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불쑥 이렇게 발언했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생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혈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선거운동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말에 올쏘하는 소리와 함께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백청수가 재빨리 그 부분은 나도 동감이다.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나도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오늘날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은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의 발언이 끝나자 이동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 우리 대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박수합시다 라고 말하며 먼저 손뼉을 쳤다. 참석자의 3분의 2는 따라 손뼉을 쳤다. 나머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고 마음이 극히 신산스러웠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백청수는 그들을 모두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다. 나는 당대표실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고 묵상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아우처럼 아끼는 정남과 장경우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정 의원은 국민당 선거운동 중에 장 의원의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근처 해물집을 찾아 소주를 들이켰다. 네, 여기까지 12장 두 번째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그 박진감 넘치는 1992년의 대선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던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새정치연합인가요? 아무튼 이종찬 의원의 측면에서 바라본 당시의 정치 상황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처절한 파탄부터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